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KBS 아침 뉴스 타임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더니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고요? 네, 현재 경기 북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따뜻했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적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일기도 보시면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기압의 기울기가 큰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0.5도, 대전은 0.9도를 가리키면서 중부지방은 0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가 되겠고요. 청주와 대전, 전주는 11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주 중반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에 기온이 조금씩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네, 위대한 도전은 화려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베네수엘라를 화끈한 타격전으로 침몰시켰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탁월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우승까지는 이제 단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정화 기자입니다. WBC 결승을 향한 한국 야구의 위대한 도전과 꿈이 마침내 실현됐습니다. 1회 승부가 갈렸습니다. 첫 타자인 이용규가 기어이 볼넷으로 출루해 선발 투수 실바를 흔든 우리나라는 이후 실책과 김현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냈습니다. 이어진 김태균의 안타와 이대호의 땅볼로 추가 득점을 했고 기다렸던 추신수의 석점 홈런이 승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2회 김태균의 이번 대회 세 번째 홈런까지 더해 7대 0으로 앞서며 베네수엘라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집중력에서 메이저리거들을 압도하며 10대 2로 승리한 우리나라는 대망의 결승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악착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메이저리그들도 저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선발 윤성민도 4강 팀 가운데 타율 1위인 베네수엘라 타선을 단 2실점으로 막아내며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5만 녀석 다저 스타디움에 3만 녀석을 채운 우리 교민들은 대표팀의 눈부신 활약에 열광적인 응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 야구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드디어 새 역사를 썼습니다. WBC 결승에 사상 처음 진출한 대표팀은 일본 미국전 승자와 내일 대회 우승을 놓고 다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WBC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이번 주 안에 잇따라 소환합니다. 보도에 강민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의 딸이 이 의원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당시 해외 출장 여비 등의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5만 달러 이상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박 회장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까지 대질 신문을 벌인 결과 박연차 회장이 돈을 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어젯밤 박 회장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추북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현금 2억여 원을 받은 혐의 때문인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광재 의원과 추북일 전 비서관 외에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 2~3명도 오늘부터 추가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음 임시국회 전에 혐의점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은행 부실을 정리하는 방안을 내일 내놓습니다. 네, 정보투자공사를 설립해서 1조 달러의 부실을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로모 위원장이 미국 방송에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은행 부실 자산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정도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Treasury, I think we're putting up something in the order of $100 billion out of the TARP funds, working through again the Fed, the FDIC. 미국 언론들은 이 $1,000억 정부가 투자공사를 설립해 민관 합동으로 은행 부실 자산 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간 투자자에게는 은행 부실 자산 인수 가격의 약 85%까지 대출해주고 손실 보증까지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투자자로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연금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투자자 등 청탁 불문입니다. Right? We're trying to actually help the taxpayer by using the expertise of the market to set the price for these toxic or legacy assets. 동시에 미 중앙은행인 FRB도 자산담보부 대출 창구를 확대해 이를 지원하는 등 부실 자산을 $1조 청산한다는 겁니다. 재무부의 발표는 내일로 예정돼 있지만 부실 자산의 시가 산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베버 이사는 브뤼셀에서 열린 미국 정책연구기관 회의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나라의 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서 현재 1.5% 수준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유럽 중앙은행 창설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1.5%로 조정한 뒤 추가 금리 인하와 비상 통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간추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로 한국판 AIG라는 비난을 샀던 신한금융지주가 스톡옵션을 전량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라응찬 회장 등 총 107명의 임직원에게 모두 61만 4천여 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가 도덕적 해이 비난이 일자 어제 긴급 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금융당국도 정부가 자본 수요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은행 경영진이 인센티브를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의 스톡옵션 지급에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 상조업체 10곳 중 2곳은 고객이 낸 불입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1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인 30개 업체에서 고객이 낸 불입금을 모두 써버렸고 25개 업체는 전체 고객 불입금 가운데 50% 미만의 돈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 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서나 광고에 재무 상태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용 체음제 등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에 붙잡힌 41살 김모 씨 등 일당 4명은 해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 반입 금지된 여성용 체음제와 남성용 성기능 약품 5억 원어치를 비타민 등으로 위장해 들여온 뒤 국내에 판매해왔습니다. 일부 약품에서는 과다 복용했을 때 중추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성분이 검출돼 몇몇 한약방에서도 이 제품이 유통돼 세관에 추적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노량진 시장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와 스포츠카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스포츠카 운전자 28살 노모 씨와 승용차 운전자 40살 최모 씨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오늘 자유무역 협정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